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 있는 15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다 풀어오셨을 거라 믿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시면요,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bc의 값을 정하라고 했네요.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죠. 먼저 첫 번째 보시면은 요게 지금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는데 마침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다 정리가 돼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된다? x에 지금 어떤 걸 넣든지 간에 무조건 좌변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x 앞에 곱해져 있는 지금 여기 2x 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2a-b 있죠?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된다? 그렇죠, 0이 돼야 되죠. 마찬가지로 x 앞에 곱해져 있는 요 2-b, 이 녀석도 0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상수항도 0이 되면 이제 x에 뭘 넣든지 간에 좌변은 무조건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요 세 번째에서요, c 플러스 3이 0이니까 c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2-b가 0이니까 b는 2라는 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보시면요, 2a-b가 0이에요. 근데 b가 2라고 했으니까 2a는 얼마다? 그렇죠, 2a는 2죠. 따라서 a는 1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는 a의 x-1의 제곱 더하기 b의 x-1 더하기 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항등식 문제 풀이는 수치 대입 아니면은 개수 비교로 푼다고 했죠. 근데 이 문제는 뭐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사실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법으로 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수치 대입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랬을 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줄 거냐면요, 어떤 수를 넣든 괜찮긴 하지만 이왕이면은 계산했을 때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를 넣어주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여기 x-1, x-1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굉장히 계산이 간단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냐면은 방금 밑줄 친 부분이 그냥 0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자, 그럼 x에 1 대입하면은 좌변은요, 1 더하기 2-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우변은 c만 남겠죠. 따라서 우린 여기서 c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이번엔 0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x에 0을 대입을 하시면은 좌변에는 마이너스 4만 남을 거고요, 우변에는 그쵸, a 그리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가 남는데,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b가요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제가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미지수가 3개면은 식이 3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도 a, b, c 미지수가 3개이기 때문에 식이 3개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입을 한 번 더 해서 식을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떤 걸 대입해 볼까 했는데, x에다가 요거는 사실 앞에서 교과서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2를 대입한다고 하면은 x-1이 그냥 1이 돼버리죠. 그래서 계산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좌변은요, 4 더하기 4-4니까 그냥 4가 남을 거고, 우변에는 a 더하기 b 그리고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1로 쓸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이항하시면은 a 더하기 b는 5라고 나오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우리가 여기서 a-b가 마이너스 3이고 a 더하기 b가 5기 때문에 두 식을 더해주면은 2a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a는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a에다 1을 대입하면은 b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a, b, c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보시면은 다항식을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문제에서 뭐 몫을 구해라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나머지만 바로 구한대요. 그럼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그쵸,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1번부터 보시면요. x 플러스 3으로 나눌 때 나머지기 때문에 우리 x에다 뭐 대입하면 된다? 그쵸. 이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값, 즉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f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이고요.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이니까 27이 되겠죠. 앞에 거랑 계산해서 사라지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우리가 찾는 나머지는 7이라는 거를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2x-1이라고 했네요. 그럼 이것도 뭐 대입하면 되죠? 그쵸, 요 2x-1을 0으로 만드는 x값, 즉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나머지 요거는 f에 2분의 1을 대입한 값이 되고 요것도 열심히 계산하시면 되는데 분수 계산도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다 떼고 오셨죠? 2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8로 통분을 해주는 게 좋을 거예요. 8로 통분을 해주시면은 8분의 1 더하기 4분의 3은 8분의 6이 되죠. 8분의 6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 그냥 한 번에 마이너스 7로 볼게요. 그쵸?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따로 볼 필요 없이 마이너스 7로 보시면은 마이너스 8분의 56이 되죠. 숫자가 갑자기 커졌지만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계산을 해나가시면요. 분자 계산했을 때 7 빼기 56이니까 마이너스 49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마이너스 8분의 49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번으로 넘어갈게요. 주어진 다항식이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라고 했네요.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은 뭐랑 같은 말이죠? 네,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에요. 그쵸? 나머지가 0일 때 우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고 이때 뭘 쓸 수 있다? 나머지가 0일 때의 나머지 정리, 우리 그거 인수정리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자, 인수정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나머지 정리랑 똑같아요. 단지 나머지가 0일 뿐이죠. 자, 그래서 바로 가시면요. x 플러스 2로 나누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 되겠죠. 그쵸? 우리는 어떤 값을 대입하면 되냐면은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 즉 x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가 f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요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6 더하기 10 마이너스 a가 되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나머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a 값 구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잘 계산하시면은 a는 18이라는 거 쉽게 찾아주실 수 있습니다. 되셨으면은 이제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본적인 인수분해 문제죠.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64x 세제곱 마이너스 27y 세제곱인데 요거 64랑 27에 주목을 하시면요. 64도 4의 세제곱이고 27도 3의 세제곱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64x 세제곱을 우리는 요거를 4x 요거의 전체 세제곱으로 봅시다. 괜찮죠? 그리고 27도 3의 세제곱이니까 27y 세제곱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 공식이죠? 그쵸? 혹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꼴의 인수분해는 a 마이너스 b 그리고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으로 되는 거 아시죠? 여기서 a의 역할을 해주는 게 4x고 b의 역할을 해주는 게 3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가도록 할게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괄호 닫고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니까 12xy가 되겠죠.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그러니까 9y 제곱이죠. 이렇게 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대놓고 여러분 인수분해 공식 외웠던 거 있죠? 그거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보이시는 분들은 바로 하시면 되고 안 보이시면은 바로 보일 수 있게 될 때까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계산의 영역이라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한 만큼 보일 거고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질 거예요. 자, 요거 보이시는 분들 바로 해보시고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힌트를 드리면은 이것도 역시나 요런 형태의 인수분해요. 네, 어떤 형태냐면은 기억하시겠죠?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기억나시겠죠? 이거 곱셈 공식에서도 했었고 인수분해에서도 했으니까 이제는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a의 역할을 하는 게 2x고 y의 역할을 하는 게 b의 역할을 하는 게 y다. 이게 바로 보이시면 좋고 혹시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굉장히 친절하게 한번 써볼게요. 자,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3에다가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세제곱 이렇게 쓰면은 제가 초록색으로 쓴 공식과 일치한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세제곱으로 쓰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5번 하면은 기본 문제들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5번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5번도 그냥 평범한 인수분해 문제인데요. 요거는 하는 방법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5번에 1번. 우리가 어떤 식이 반복되는 형태, 반복해서 계속 나온다. 동일한 형태의 식이 반복된다 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치환을 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치환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치환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어디가 반복되나 하고 봤더니 x제곱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x가 계속 나오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를 치환을 합시다. x제곱 더하기 x를 t로 치환을 할게요. 물론 어떤 문자로 치환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인데 저는 t를 좋아해서 t로 치환을 해요. 자,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대신에 모두 t를 써주면 돼요. 그럼 얘는 t에다가 t-5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간단해졌죠. 자, 그럼 이제 요거 전개를 해주시면요. t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6인데 요거 인수분해 되죠? 그쵸? 인수분해 됩니다. 그러면은 t-6에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까지 했을 때 그냥 선생님 인수분해 끝났는데요?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문자로 돌려줘야 돼요. t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편의상 도입한 문자일 뿐이고 원래는 식이 x로 되어 있었잖아요. x에 대한 식이니까 이제 t에 관한 식을 x에 관한 식으로 다시 돌려놔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t 자리에다가 다시 이제 x제곱 더하기 x를 넣어주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에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면은 좋겠지만
t자리에 x제곱 플러스 x를 다시 넣어놓고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쵸,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죠. 자, 파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됩니다. 그쵸? 뭘로 되냐면은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치환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원래 문자로 돌려놨다고 끝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된다 라고 하면은 최대한 인수분해를 끝까지 맞춰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내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은 요령으로 두 번째 것도 볼 건데 같은 요령이 아니죠. 애석하게도 이거는 뭔가 반복되는 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3차식의 인수분해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여기서는 조립제법 먼저 써볼까요? 여러분들 익숙하신 그 조립제법 쓰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먼저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 자, 조립제법을 쓰실 때는 이제 주어진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가 있죠? 요거 앞에 있는 개수들만 일단 쓰시면 돼요.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24.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봐줘야 되냐면은 요 식 있죠? 요 식에다가 x 값에 뭘 대입했을 때 이 값이 0이 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걸 보면 되냐?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24의 약수를 대입해 보면 되죠. 근데 보통은 1부터 넣어보시면 돼요. 1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1 넣어보고 안 되면 2 넣어보고 안 되면 마이너스 2 넣어보고 또 안 되면 뭐 3 넣어봐야죠. 안 되면 마이너스 3 넣어봐야죠. 이런 식으로 작은 수부터 차례대로 넣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계산하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1을 넣어봤더니 안 되네요. 1 넣으니까 안 되네요.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겠죠? 2를 넣어봤어요. 근데 2를 넣어봐도 0이 안 돼요. 그런데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니까 요게 0이 된다라는 거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 계산은 직접 해보셔야 되고 이것만 딱 보자마자 이거 마이너스 2 넣으면 0이 나와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알았으니까 조립제법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써주시고요. 조립제법 쓰는 거 요거는 계산 방법이니까 꼭 익혀주시길 바래요. 1 그대로 내려오고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위로 올려주시고요. 더하고 다시 마이너스 2랑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2랑 곱하고 더하시면은 0이 나왔으니까 이거 나눠 떨어진다는 거 확인이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조립제법을 뭐 연속적으로 적용하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끝내도 괜찮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끝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4라는 식은요. 뭐를 인수로 가진다?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가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쓰시면 되냐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를 쓰시면 돼요. 요거 쓴 거 아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몫을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났죠. 그쵸? 방금 밑줄 친 부분,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은 2차식이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바로 보여요. x-3과 x-4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자, 요게 조립제법을 이용한 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 더 해달라고 했던 게 뭐냐면은 식을 약간 짜맞추는 느낌이에요. 조립제법을 쓰지 않고 그냥 식을 짜맞춰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익숙해지면 이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풀거든요. 일단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이걸 찾았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2 넣어서 0 나왔으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겠죠. 자,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3차식이에요. 3차식. 그쵸? 요 녀석. 얘 지금 3차식이잖아요. 그런데 앞에 x 플러스 2는 1차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곱해줄 식은 2차식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그 2차식에서 나름 많은 부분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식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보시면은 여기 있는 요 x랑 여기 있는 몇 x제곱이랑 곱해가지고 x세제곱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랑 곱해서 x세제곱이 나오는 거는 x제곱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수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시면요. 상수항은 요 2랑 이 뒤에 있는 식의 상수항이랑 곱해서 주어진 식 상수항인 24가 나와요. 그러면은 2랑 곱해서 24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있는 상수항은 12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24가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식이 1차항이 뭔지를 찾으시면 돼요. x제곱에다가 몇 x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나올 겁니다. 자, 그럼 1차항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것도 분석을 해보시면요. 1차항, 자, 우리가 2랑 x제곱이랑 곱하고요. 여기 있는 x랑 여기 있는 몇 x랑 곱한 거를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5x제곱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이미 2x제곱이 나왔죠. 그러면은 뭐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5x제곱이 나올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그러면은 네, 이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5기 때문에 여기가 x의 개수가 마이너스 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올 식을 다 만들어줬죠? 그럼 끝났어요. x 플러스 2에다가 인수분해 한번 더해주시면은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짜맞추는 방법, 요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익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앞에 있는 기본적인 5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진 6번 문제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시면은 등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항등식이래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abc 값을 정해라. 그럼 abc 값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그냥 하면 되겠죠? 수치 대입법으로 해도 괜찮고 아니면은 전개를 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거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식을요 전개하는 게 상당히 좀 번거로워 보여요. 이거 그냥 수치 대입법으로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쵸? 오른쪽에 전개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당히 편한 숫자들을 대입하시면 되는데 보셨을 때 여기 지금 x 있고요. 여기도 x가 있죠. 그러면은 x에 0 대입하면 좋겠다. 요 생각이 일단 드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x 플러스 1이 있고요. 여기도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고 그리고 x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일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순서대로 한번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먼저 x는 0을 대입을 할게요. x에다가 0을 대입을 하시면은 좌변은 4만 남죠. 상수항만 남아요. 우변은 뒤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남죠. 요 부분. 앞에 x 들어간 부분은 다 0 됩니다. 자, 그러면은 x에 0 대입하시면은 남는 거는 마이너스 2c가 되네요. 따라서 c 값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찾아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파란색 밑줄 친 부분이 그냥 통째로 사라질 거예요. 0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좌변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을 하시면요.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9죠? 네, 9가 됩니다.
좌변은 9가 되고 우변은 첫 번째랑 세 번째 항이 사라지면서 가운데 항만 살아남죠?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3b가 됩니다. 따라서 b 값은 3이네요. 그럼 마지막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시면은 a 값도 구할 수 있겠죠? x에다가 2를 대입을 합시다. x에 2 대입하시면은 좌변은 얼마죠? 잘 계산하시면은 6 나오죠? 네, 좌변 6 나옵니다. 우변은요, 이제 첫 번째 항만 살아남으니까 6a가 되네요. 따라서 a는 1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a, b, c 값을 모두 구했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1 더하기 9 더하기 4 해서 14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됩니다.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의 항등식 문제죠. 자, 요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넘어갈게요. 7번은 이제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자, 여러분들 요 표현 보자마자 제가 뭐 쓰라고 했어요?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거 보자마자 그쵸? f-1은 그러면 3이네. 이렇게 쓰면 된다고 했었죠. 요게 나머지 정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요거? 그쵸? 그러면은 나머지가 0이란 얘기잖아요. 뭐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나머지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식 두 개를 알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 두 개고 식도 두 개니까 당연히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a, b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거다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하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요, 요거 조금 빨리 갈게요. a 마이너스 b에다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요 값이 3이죠. 자, 그러면은 a 마이너스 b는 6이라는 거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시면요, 요거는 4a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마이너스 10이 되죠. 요 값이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 2로 나누면서 정리해 볼게요. 2로 나누면서 정리하시면은 2a 마이너스 b가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끝났죠? a는 마이너스 1, b는 7이죠. 마이너스 7이죠. 그쵸? 요거 두 개 연립해 주시면 돼요. 얘랑 얘 연립해 주시면요,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거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교실에 문 좀 열어주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문제는 다 풀고 갔다 왔네요.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a, b 값 다 구했고요.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는 패턴이죠. 그쵸? fx, 다항식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7이다. 그러면은 이거 보면서 문제 읽으면서 그냥 바로 그럼 f2는 7이겠구나. 요거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2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f-2분의 1은 2겠구나. 요거 쓰고 시작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fx를 2차식으로 나누고 있죠. 그때의 나머지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머지 정리는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식을 직접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식을 직접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을 표현을 할 건데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뭐 몫이 있겠죠? qx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를 쓰시면 되는데, 기억하시죠? 2차식으로 나눴잖아요. 그러면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됩니다. 1차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머지를 쓰실 때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게 나머지가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보시면 되는데 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게요. 네, 굉장히 인수분해가 될 것처럼 생겼죠. 그쵸? 사실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어떤 걸로 될 건지도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제에 우리가 f2랑 f-2분의 1을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다? x-2 그리고 2x 플러스 1 여기서 나왔죠?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뭐 실제로 인수분해를 해보셔도 요거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qx를 구하지 않고도 그냥 x에다가 2랑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이 통째로 0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 부분이 통째로 0이 됩니다. 자, 그래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f2 x에다 2 대입하시면요 빨간색 밑줄 친 부분 0 되고 2a 더하기 b만 남죠. 요 값이 7입니다. 두 번째 f-2분의 1인데 이것도 대입하시면은 빨간색 밑줄 친 부분 0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a 더하기 b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연립해야죠. 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도록 할게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은 b는 사라지는데 2a 마이너스 2분의 1a니까 2분의 5a가 되겠죠. 요 값이 바로 5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a는 2가 될 거고요. b는 3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를 직접 쓰셔야 돼요.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적으실 때는 나머지는 2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났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나머지 정리 아니면 뭐 인수 정리 쓸 때 패턴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그리고 9번 볼게요. 9번은 인수분해 문제네요. 네, 인수분해라고 써있죠? 인수분해 될 때 인수분해 문제겠구나. 그랬을 때 주어진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직접 하시면 되는데 나름 그래도 문제에서 힌트가 좀 있긴 하네요. 네, 그거 참고해가지고 풀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7y 마이너스 6이 있는데요. 요게 아이고 형태도 되게 복잡하죠. x 더하기 ay 더하기 3 x 더하기 by 더하기 c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자, 그랬을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전개하면은 우리가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개수들끼리 비교해가지고 a, b, c 값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전기하는 방법 심심하신 분들 해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근데 해보라고만 하고 전 안 하고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해봅시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도 아니라서. 자, 그래서 전개를 하실 분들은 진짜 그냥 쭉 열심히 손을 재빨리 움직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bxy 더하기 cx 그 다음 ay랑 이제 옆에 있는 것들 곱해 주시면요 axy 아이고 axy에 aby 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좀 옆에다 쓰도록 할게요. aby 제곱 그리고 ACY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도 옆에 있는 거랑 곱해주시면요 3x 나오고요 3by 나오죠. 그리고 3c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동료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x제곱 나오고 더하기 a 더하기 b의 xy 더하기 c 플러스 3의 x 더하기 ac 더하기 3b. 쉽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길어지네요. aby제곱 더하기 3c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식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 식이랑 뭐랑 같냐면요, 위에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 그은 요 식이랑 같은 식이죠. 자,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해 주시면 돼요. 개수 비교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먼저 여기 마이너스 xy 그리고 여기 a 더하기 b의 xy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거 찾았어요.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줍시다. x가 어딨나 봤더니 여기 c 플러스 3x 있죠? 여긴 그냥 x죠. 그럼 c 플러스 3은 1이었다는 얘기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계속 찾읍시다. 이제 c는 알았으니까 a와 b에 관한 식을 우리가 찾아줘야 될 텐데 a, b 같이 나와 있는 거 요거 볼까요? y를 보시면은 ac 더하기 3b가 7이 돼야 되는데 c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다시 썼을 때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될 거고 요 값이 7이겠죠?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돼요. 마이너스 2a 더하기 3b는 7이랑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랑 요거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b가 1 나오나? 네, b가 1 나오고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네요. c는 마이너스 2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 사실 전개하니까 조금 힘드네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인수분해를 직접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잠시 인수분해를 직접 합시다. 자, 근데 보시면은 여기 식이 x랑 y 두 개의 문자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 순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x든 y든 뭐 골라주시면 되는데 x도 지금 최고차가 x제곱이고 y도 y제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기준으로 인수분해 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x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x제곱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x 들어간 거 여기 마이너스 xy랑 플러스 x가 있죠. 자, 저거 이제 x로 묶어서 쓰시면은 1-y의 x인데 마이너스도 밖으로 빼낼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어떻게 써줄 거냐면요, 마이너스 y-1의 x로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쓰시면 되겠죠. 나머지 x가 안 들어가 있는 식들을 써주시면은 저 부분은 근데 이거 마이너스 2y제곱으로 시작하니까 마이너스로 그냥 묶어줄게요. 2y제곱 마이너스 7y 플러스 6이 되게 이렇게 해줍시다. 자,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저 상수항 파트, 그러니까 y와 숫자만으로 이루어진 저 부분이 보통은 인수분해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안 될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갖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도 됩니다. 네. 이 부분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바로 써도 괜찮겠죠? 2차식 인수분해 정도는 제가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하는 걸 보지 말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2y랑 여기 y 이렇게 나올 거고, 적당히 이제 숫자를 배열해 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랑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하면은 딱 되죠.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쭉 이렇게 씁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여러분들 중학교 때 어떤 방식으로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 만들려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x 놓고 여기 2y-3이랑 y-1을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까? 요거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기다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했을 때 더한 게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맞겠다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시면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이 되고 x 더하기 y 마이너스 2죠. 더하기 y 마이너스 2 요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요 식이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얘랑. 그러면은 이제 a, b, c가 뭔지 그냥 바로 눈에 보이시죠? 그쵸? a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b는 1이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을 더 조금 숙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막히면 안 되죠. 그땐 그냥 이렇게 그냥 전개해서라도 풀자 하면서 열심히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틀리는 것보다야 훨씬 나아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넘어갈까 하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짜맞추는 방식으로 값들을 찾아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원리를 좀 보시면 돼요. 위에다가 해야겠다. 자, 요거 지금 왼쪽의 식이 오른쪽에 있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마이너스 6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상수를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만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미 x랑 y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들이랑은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상수끼리 곱했을 때만 마이너스 6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다? 이거 3c가 6이네. 따라서 c는 2구나. 이거 미리 찾고 시작하실 수 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것들도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은 어떤 거 할까요? 뭐 이번에는 얘를 비교해 볼까요? 7y y를 만들어 봅시다. y 오른쪽에 있는 식 전개에서 y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아이쿠 잠시만요. 네, y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랑 뭐를 곱해야 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3이랑 by 곱하면은 y가 나오겠죠. 3by가 나옵니다. 그리고 c랑 ay 곱해도 되죠. 그러면은 acy가 나와요. 자, 그럼 뭐다? ac 더하기 3b가 7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c가 2라고 했으니까 2a 더하기 3b는 7입니다. 식 하나 또 나왔죠? 사실 우리 아까 1번처럼 풀 때 했던 거를 이제 모두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쏙쏙 골라가지고 전개를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죠? 어떤 걸 만들어 볼까? 이번엔 x를 만들어 봅시다. x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요. 어디 있지? 여기 있는 x랑 x는 안 되겠다. x로도 할 수가 있긴 한데 어차피 우리가 찾은 값이 나와요. x랑 c 그리고 3이랑 x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개념이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나오겠네요. 잠시만요. 아까 제가 저거를 잘못 썼네. 여러분들 이거 그대로 보고 따라 쓰신 거 아니죠?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죠? 자, 3이랑 c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3이랑 c랑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c는 마이너스 2겠죠?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리라. 쌤 계산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찾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것도 달라지잖아. 옆에 있는 것도 달라지겠죠. C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옆에 있는 식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AC 더하기 3B가 7이 돼야 되는데 C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B가 7이다 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쏙쏙 골라가지고 전개를 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그냥 뭐 한 김에 마지막까지 다 합시다. 마이너스 XY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X 있는 거랑 Y 있는 거랑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곱할 거냐면은 여기 있는 X랑 BY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AY랑 X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X 곱하기 BY 하면은 BXY가 나오고 그리고 AY 곱하기 X 하면은 AXY가 나오죠. 그래서 그거 묶어주시면은 A 더하기 B의 XY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XY랑 같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쓴 식이랑 연립하면은 우리가 찾으려는 A, B 모두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요거를 직접 하나하나 다 전개를 했다면은 위에서는 그냥 딱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전개를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이를 진행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1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요거는 할 줄 아시죠? 저랑 같이 했었죠? 그쵸? 요거 그냥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직접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요거는 하는 방법을 조금 미리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할게요. 요거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그냥 하면 힘들죠.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제가 두 개씩 짝을 지어 줄게요. 얘랑 얘 짝 지을 거고요. 그리고 얘랑 얘를 짝 지을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짝 지었냐? 자, 전개했을 때 x의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만들어줬습니다. 자, 볼게요. 노란색 전개해 볼게요. 노란색 밑줄 친 거 두 개 전개를 해주시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16이 나오겠죠? 그리고 파란색 밑줄 친 거 저거 전개를 해주시면요. 파란색 밑줄 친 거 전개하시면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4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보이시죠? 왜 이렇게 맞춰줬냐? 바로 치환을 하기 위해서예요. 치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뭘 치환할 거냐면은 지금 반복되는 부분이 보이죠? 요 x제곱 플러스 10x x제곱 플러스 10x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요. 제가 t라는 문자로 치환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t 플러스 16으로 바뀌죠. 아유, 간단해졌죠? 옆에 것도 t 플러스 24니까 이 정도는 전개할 만하죠. 아이고, 그쵸? 전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16 곱하기 24가 뭘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16 곱하기 24? 16 곱하기 24? 뭐가 될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이에 그냥 계산을 하는 게 빨라요. 그쵸? 하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랬을 때 문제를 마저 읽어보시면은 얘가요 2차식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요 식도 지금 주어져 있는 식도 뭔가 제곱꼴로 전개가 되겠구나. 그쵸?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 이게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여기 t제곱 플러스 40t가 있잖아요. 그쵸? t제곱 플러스 40t가 있으니까 이거 완전 제곱꼴로 바꿨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거다? t 플러스 20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쵸? 요거 이해가 되시려나? 그쵸? 그래야지 이제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여기에 걸맞는 k 값을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 걸맞는 k 값 어떻게 구한다? 왼쪽에 있는 식 전개하시면요, 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20의 제곱은 쉽죠? 400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위의 식이랑 같아야 되니까 요 부분 상수항 부분이 같아야 되죠. 자, 16 곱하기 24 플러스 k랑 400이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k는 뭐다? 400 빼기 16 곱하기 24가 됩니다. 어쩔 수 없죠. 16 곱하기 24를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은 400 빼기 16이 되니까 요거 k가 16 나오네요.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겠죠? k는 16이다. 제가 방금 뭘 했냐면요, 16 곱하기 24를 정직하게 계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냥 참고, 여러분들이 배운 곱셈 공식을 굉장히 능동적으로 쓰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6 곱하기 24는요, 요거 20 빼기 4에다가 20 더하기 4를 곱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요거 20의 제곱 빼기 4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면은 400 빼기 16이죠. 그쵸? 자, 그럼 됐네요. 400 빼기 16 곱하기 24가 뭐다? 400 빼기 16이다. 그러면은 400, 400 없어지고 16만 남겠죠. 물론 이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야만 16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계산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k 값은 16이 될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f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니다. f1의 값을 구해야 되죠. 자, 일단 k는 16을 찾아놨고요. k는 16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fx를 찾아야겠죠. 자, 근데 fx가 뭐냐면은 주어진 다항식이 fx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요. 아, 그러면은 fx는 뭐였어요? 요 안에 들어가는 식이 fx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fx보다 t 플러스 20이었겠구나. 그쵸? 근데 t가 뭐예요? t가 x제곱 플러스 10x였죠? 그러면은 따라서 f1은 31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 대입하시면은 31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요, k랑 f1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답은 k 더하기 f1, 즉 47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문제 풀 때 직접적으로 지금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긴 했는데, 문제 조건 보시면요, 여기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거를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체크하냐? 제가 지금 요 부분 풀 때요, 여기서 자, fx가 t 플러스 20이다 라고 잡고서, 그렇기 때문에 fx는 x제곱 더하기 10x 플러스 20이라고 했는데, 요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죠. 최고창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요거는 만족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가 없다면은 다른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뭐냐면은 여기서 t 플러스 20의 제곱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로 일단 보시면 되는데, t 플러스 20의 제곱을요,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0의 제곱으로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봤다라고 하면은 fx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20이다 요렇게 나오게 돼요. 그쵸? 이것도 결국에는 완전 제곱꼴로 나타낸 거니까 맞아요. 하지만 문제 조건에서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조건이 그래서 사실 중요합니다. 저 조건이 없었다면은 fx를 이렇게 잡아도 돼요.
그런데 저조건이 있어서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fx가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0인 경우만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10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벌써 요 페이지 다 했네요. 그러면은 다음 장 41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11번부터 볼게요. 이거 간단하죠? 네. 뭐가 그렇게 간단한가? 나누어 떨어진다.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가 0이다. 그쵸? 그러면은 저 식 보자마자 f2분의 1은 0입니다. 요걸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대입을 바로 합시다. x자리에다가 2분의 1을 대입을 해주시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더하기 2분의 1a 마이너스 1인데 요 값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a 값은 3이 나오겠네요. 요거는 빠르게 구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우리가 해준 거예요. a는 3이다. 자, 그러면은 fx가 지금 어떤 식인지 우리가 완벽하게 찾았죠. a가 3이니까 대입해 주시면은 fx는 이런 식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선 뭘 원하냐면은 fx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그쵸? fx를 인수분해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알고 있냐? 이미 우리는 2분의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쵸?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은 얘는요 인수로 2x-1을 가지고 있겠죠. 그것이 바로 인수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식은 3차식이니까 뒤에는 이제 2차식이 오겠죠. 그러면은 2x랑 곱해서 2x 세제곱이 되려면은 여기 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랑 나오려면은 뒤에는 플러스 1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몇 x인지만 보시면 되는데 몇 x인지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x제곱 나오는데 여긴 마이너스 3x제곱이네요. 그러면은 2x랑 곱해서 이제 마이너스 2x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인수분해가 끝나게 됩니다. 됐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럼 여기서 끝내시면 되고요. 뭐 조립제법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립제법 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식을 짜맞추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두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요 복잡한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형태, 뭐 동일한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면은 그거를 치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문자로 치환한다는 게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해보시면은 훨씬 편한 방법이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018이 많이 나오고요. 얘를 x로 치환을 하는 게 편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 주어져 있는 2017 곱하기 2018 더하기 1분의 2018의 세제곱 더하기 1은요. 자, 이제 분자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2017은 x에서 1 뺀 거니까 x-1이 될 거고 x곱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럼 분모 계산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고 분자 x세제곱 플러스 1인데 분자 인수분해 되죠.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있네요. 그거 지워주시고 어차피 요 값이 0이 될 리는 없으니까 남는 것보다 x 플러스 1이다. 그런데 x가 2018이었으니까 요 값은 2019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끝납니다.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이 책이 혹시 19년에 나온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아니다. 2018년 3월에 초판이 발행됐군요.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이제 문자로 치환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꼭 익혀두시길 바래요. 요거 연습하는 거는 38페이지에도 비슷한 계산이 있어요. 그래서 38페이지 문제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좀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유형이라 한번 풀어보시면은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겁니다. 자, 보도록 하죠. 상수 A0, A1, A2에서 A10까지 총 11개의 상수가 나왔네요. 엄청나죠? 그랬을 때 밑에 있는 등식도 심지어 10차식이에요. 10차식.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설마 요거를 직접 다 전개를 하라고 문제를 낼까? 아니겠죠. 그쵸? 뭔가 다른 방법이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요거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개를 해서 개수비교법으로 풀거나 아니면은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수치 대입법으로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개수비교법 못하겠죠. 왜냐면 이거 전개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 대입법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 주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볼게요. 구하는 값이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예요. 그 밑에 있는 숫자들이 다 홀수죠. 그쵸? 그러면은 A제곱, A2, A4 뭐 쭉 가서 A10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 값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밑에 있는 숫자가 홀수인 애들 그것들의 합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A0, A1, A2 해서 A10까지를 직접 다 하나하나 다 구한 다음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건 너무나 약간 전형적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x에다가 1을 대입해 볼게요. 1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2의 5제곱이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나올 겁니다. 그거 조금 오른쪽에 쓸게요. 그리고 우변은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쭉 가가지고 A9 더하기 A10까지 쭉 더한 게 될 거예요. 이게 보다 마이너스 32가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개수들의 합이죠.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우변부터 볼게요. 우변 보시면은 A0 그리고 마이너스 A1이 되죠. 근데 그 옆에는 A2 X제곱이니까 플러스 A2가 돼요. 근데 그 옆에는 다시 A3의 X세제곱이죠. 근데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이제 A4에다가 X네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하시다 보면은 어떤 걸 발견할 수 있냐? 홀수 번째는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홀수 번째라기보다는 그 밑에가 홀수인 값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밑에가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그러면은 A의 9도요. 요거 마이너스 A9로 나오게 되겠죠. 왜냐면은 A9의 X9제곱인데 X9제곱이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A9가 나옵니다. 플러스 A10이 되고 요게 뭐다? 왼쪽 거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값 32네요. 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요거 전체적으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줄게요. 자,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냐? 여기 있는
A0, A2, A4, A6, A8, A10이 전부 다 사라지죠. 그쵸? 대신에 A1, A3, A5, A7, A9은요 2배가 됩니다. 그쵸? 2배의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32에서 31을 빼니까 마이너스 64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우리가 찾는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의 값은 마이너스 32가 되더라.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이거 꼭 익혀두시길 바래요. 기억 잘 해두셔야 되는 문제고요. 참고로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지금은 위의 식에서 아래의 식을 뺐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더하면은 이번에는 A1, A3, A5, A7, A9이 사라져요. 그쵸? 그럼 더하면 뭐가 된다? 2배의 A0 더하기 요거 홀수분은 사라지죠? 홀수 들어간 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A8 더하기 A12 요게 더하면 0이죠. 따라서 요 A0, A2, A4, A6, A8 더하기 A10까지 한 거는 그냥 0이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이런 유형은 그 A0, A1, A2, A3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구하라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쵸? 최소한 지금 미지수가 11개이기 때문에 A0부터 A10까지 11개니까 대입도 11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연립을 얼마나 많이 해야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요런 아이디어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되셨겠죠?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이게 간단한 값은 근데 구할 수가 있거든요. A0 이런 것들은 바로 구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구해지냐? 자, 생각을 해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식에서 A0, 즉 상수항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쵸? x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만 5번 곱한 거예요. 그래서 A0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A0는 마이너스 1. 요거야 뭐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찾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식을 봤을 때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쭉 가죠. 이 식에다가 x에 0을 대입하면 뭐만 남냐면은 상수항인 A0만 남아요. 근데 문제 주어져 있는 식이 항등식이기 때문에 왼쪽에다 x에 0 대입해도 되죠. 자, 그러면은 x에 0을 전체적으로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우변은 A0.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쉬운 것들은 찾을 수 있기는 해요. 물론 뭐 A10은 1이다. 이런 것도 쉽게 찾을 수 있죠. A10은 1이다. 이건 어떻게 찾냐고요? 자, A의 10제곱이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보시면 되는데 X제곱을 5번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겠죠. 그 방법밖에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X제곱은 5제곱을 해봤자 X 10제곱입니다. 개수는 1이에요. 그래서 A10은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쵸? 이런 특징적인 거, 뭐 최고차항이라던가 상수항 같은 거는 의외로 쉽게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쪽에 있는 것들은 보통 구하기가 힘들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14번 갑시다. 두 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더 힘을 내보시고요. 나누어 떨어진다네요.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쵸? 나머지가 0이구나. 한번 써봅시다. 자,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b인데요. 요게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런데 보시면은 왼쪽은 3차식이에요. 오른쪽은 지금 2차식에다가 1차식을 곱해야지 3차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쳐놓은 저 괄호, 파란색 밑줄 친 저 괄호 안에 들어가는 식은 1차식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제가 전개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요 전개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면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x제곱이랑 그 옆에 1차식이라고 했죠? 여기 있는 몇 x랑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럼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여기 x겠죠? 그래야지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는 상수항이 어떻게 나올까 보시면 되는데, 상수항은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여기 있는 상수항이랑 곱해서 만들어져요. 근데 상수항이 b인데 1 곱하기 뭐 해야 b가 나올까? 당연히 b겠죠. 그래서 상수항,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1차식, 즉 몫이요, x 플러스 b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요 오른쪽 거 전개 한번 해볼까요? 전개하시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잘못했다. 이것부터 쓰면 안 되는데. 플러스 bx제곱 마이너스 2bx 더하기 b니까 요거 전개하시면은 x세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2b의 x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거 제가 다항식의 나눗셈도 항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럼 이 식도 결국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이고, 따라서 우리는 개수비교법이나 뭐 수치대입법으로 a, b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먼저 여기 보시면요, 여기 ax제곱 있죠? 그리고 여기는 b-2의 x제곱이 있으니까 a가 뭐다? b-2랑 같다는 거죠. 그쵸?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x 있고요, 1-2bx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7은 뭐다? 1-2b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일단 b값은 4라는 거 알 수 있죠? 밑에 있는 식을 통해서 b가 4라는 거 알 수 있고, a는 2가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값 a, b는요 8이 된다, 이러면 되겠죠? a, b는 8이 됩니다. 끝났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식을 짜맞출 수 있게 되면은 굉장히 편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방법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만약에 이게 힘드시면은 뭐 방법이야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갈 거 1차식이니까 그냥 뭐 cx 플러스 d다 라고 놓은 다음에 전개해도 돼요. 근데 계산이 꽤 복잡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1차식 찾는 거라 이 정도는 쉽게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4번은 이렇게 한번 해결을 해봤고요. 밑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시면은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전력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왔는데, 뭐 요 내용을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력이 어떤 식이고 전압식이 뭐고 전류식이 뭐고 그것만 잘 읽고 파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와 같이 계산을 한다. 그래서 전력이 PT래요. 그리고 전류는 IT래요. 전압은 VT래요.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에 대입을 해보시면은 PT는요 전압이 VT였죠. 곱하기 전류 IT, 이렇게 써진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P의 T, 저거는 식이 나와 있네요. T세제곱 더하기 9T제곱 더하기
23t 플러스 a가 될 거고 vt는 안 나와 있죠? 곱하기 it는 t 플러스 5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됐네요. 자, 뭐가 됐느냐? 여러분들 지금 요거 인수분해 된 거죠? 인수분해. 자, 그러면은 왼쪽 식이 오른쪽 식처럼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우린 뭐 해줄 수 있다? t 플러스 5네. 그러면은 이 식에다가 t 자리에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은 a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우변은 그냥 0이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t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왼쪽 식에다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25 더하기 9 곱하기 25니까 9 곱하기 25니까 15의 제곱이죠. 그럼 225죠. 그리고 마이너스 115 더하기 a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뭐 인수정리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계산을 하시면요, a 값은 15가 나오겠네요. 따라서 a는 15. 자, 두 번째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근데 v10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v10의 값. 그럼 뭐 그냥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어진 식에다가 10 대입하면은 v10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은 v10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에 그냥 10 다 대입해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v10의 경우에는요, i 10분의 p의 1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모에 있는 i 10을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it가 t 플러스 5니까 i 10은 15가 될 거예요. 요거는 일단 15분의 1로 묶어주시고, 이제 pt에다가 t 자리에 10을 넣어야 되는데, 아이고 10의 세제곱 1000이죠? 더하기 9t제곱이니까 900이 될 거고, 23t니까 230이고 a는 15라고 했죠. 계산이 조금 복잡하네요. 하지만 직접 다 해보시면은 요거 15분의 1에 곱하기 다 더하면은 2145가 나오죠. 자, 요거 계산 되겠죠? 15분의 2145 해주시면은 143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렇게 v10의 값을 구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요, 뭐 아예 그냥 vt를 구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막 v10도 구하고 v5도 구하고 v0도 구하고 막 다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매번 계산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것보다는 좀 더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그냥 인수분해를 해버리자는 거죠. 우리 이제 인수분해 잘하니까. 자, 문제에 주어진 요 식이요, 요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일단 t 플러스 5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뒤에 있는 식, 즉 vt를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주어진 식이 3차 식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밑줄 친 요 부분, 초록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식은 2차 식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t랑 곱해서 t 세제곱이 나오려면은 여기는 t제곱일 거고, 5랑 곱해서 15가 나올 거면은 상수항은 3이겠죠. 그러면은 대체 얘는 몇 t여야 되는가, 이걸 보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5t제곱 나오죠? 근데 여긴 9t제곱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플러스 4를 해야지 5t제곱 더하기 4t제곱해서 9t제곱이 나오겠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vt는요, t제곱 더하기 4t 플러스 3이 돼요. 따라서 v10도요, 100 더하기 40 더하기 3이죠. 143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풀이처럼 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거는 요 2번 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또 인수분해 우리가 마침 배웠으니까 그거랑도 이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5문제 오늘 풀어봤고,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다시 푸실 때 맞은 문제도 같이 풀어주세요. 맞은 문제도. 지금 맞았다고 해서 나중에도 또 맞으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약간 수학 특성상 숫자 바꿔서 나오면은 처음 보는 문제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이제 그 문제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이거 풀어봤던 문제인데 하는 거를 찾아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푼 거 잘 복습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42에서 45페이지 무려 24문제입니다. 대단원 문제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